자, 교과서로 공부하는 확률과 통계죠. 오늘 역시 천재교육 2주년 교과서 있죠. 오늘 단원은요,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덧셈 정리가 뭐죠? 확률에서 덧셈 정리는요, 자,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정리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합사건이라 불러. 알았죠? 다시 한번. A 합사건 B라고 하는 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할 때 그때 사건을 합사건이라 부르고요. 그때 확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보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앞단원처럼요. 대부분의 문제 유형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오늘 배우는 이 덧셈 정리도요. 역시 경우의 수를 더하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역시 중학교 때와 별반 차이가 없고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교과서 본문이 있죠. 상당히 훌륭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발 좀 독서를 해라라고 해요. 독서를 해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선생님, 예? 공부하기도 엄청나게 시간이 없는데 독서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제가 말한 독서는요, 어떤 소설책이나 어떤 교양서적을, 인문서적을 읽는 것을 독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교과서를 좀 많이 읽으라고요. 교과서를 읽는 것을 독서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는요, 정말 등대와 같은 거죠. 정말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좋은 것이고요. 특히 수학 같은 거는 시중에 많은 참고서가 있잖아. 그죠? 근데 뭐 개념 땡땡, 셈 땡땡, 일 땡땡 등 많잖아.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참고서, 개념서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뭐랄까요, 알곡을 담고 있는 책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았죠? 제발 교과서, 특히 시험 대비해서는 교과서를 읽고 푸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교과서 읽을 때요, 문제를 풀지 마세요. 제발. 문제부터 풀지 마시고요. 보통 본문과 개념 있죠. 막 넘기고 문제부터 찾아서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본문을 좀 먼저 읽고 이해를 하고, 알았죠? 전반적인 개념, 어떻게 이런 공식이 도출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제발 좀 문제 들어가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잔소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강조했으니까 이번 시간도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벌써 이렇게 읽으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표본 공간이 뭔지 모르거든요. 근원 사건이 뭔지 몰라요. 왜? 문제집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 분명히 실려 있는 거고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원리와 그런 공식들이 도출되고 정리가 도출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표본 공간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리 들어갈게요. 자, 표본 공간이 뭐였죠? 표본 공간. 뭐였다고요? 표본 공간?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죠. 시행이라고 합니다. 액션을 취해.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죠. 맞나요? 그 사건들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전체 공간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체 사건의 공간이라고 해서 전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사건. 한자 좀 쓸게요. 한자. 전체 전자죠. 전사건을 표본 공간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합 S라고 많이 보죠. S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공간에서 어떤 부분 집합을 갖는 특정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건 A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뭡니까? 전 사건의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의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앞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학교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근원 사건이 뭐였습니까? 근원 사건. 뭐였다고요? 근원 사건이? 사건의 개수가 한 개뿐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근원 사건은요, 사건의 개수가 한 개뿐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자, 사건의 개수가 한 개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정육면체죠. 그렇죠. 면이 모두 6개이기 때문에 던지면 쏙쏙쏙 던지면은, 그쵸? 눈이 1, 2, 3, 4, 5, 6 있지 않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사건의 개수가 몇 개뿐인 거? 한 개뿐인 사건으로 다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던지니까 주사위 눈이 1 나오죠? 2 나와? 이렇게 한 개씩만 이렇게 집합으로 한번 만들게요. 3 나오죠? 4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죠? 맞나요? 각각의 확률을 볼까요? 6개 중에서 1이 한 개밖에 없죠? 주사위 던져서 1룬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같은 의미로 2도 6분의 1밖에 없잖아요. 3도 6분의 1이죠. 4 6분의 1이고 5 6분의 1이고 6이 6분의 1이죠. 맞나요? 그래서 전체 확률 총합이 얼마? 1 되죠. 우리 확률 전체 총합은 1이라고 하는 거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수학에서는요, 이런 근원 사건이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근원 사건은 항상 같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먼저 깔고 이제 출발합니다. 모두 확률론은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모두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죠? 만약에 그러면 60번 던져서 6분의 1이면 60번 던졌을 때 1이 뭐 10번 나와요? 6분의 10번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렇잖아. 60번 던져서 2가 10번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 60번 던져 6분의 1이면 10번 맞아요? 60번 던져서 3이 10번 나오니? 실제 그렇지 않다고요. 하지만 확률론을 시작할 때는요, 모두 같다고 일단 전제를 깔고 합니다. 알았죠? 우리도 공부할 때 그래서 이 전제를 먼저 인정하고 확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교과서 서술할 때 이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자, 우리 합사권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덧셈 정리 첫 번째 핵조 보겠습니다. P, A 합 B죠. 맞나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덧셈 정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P, A 합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확률의 뜻을 통해서 한번 얘를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액션을 취했죠. 그러면 전체가 나온다고요. 전사건 또는 표본 공간이라고 그랬죠. 사건이 딱 2개 있네요. A 사건 있고요. B 사건 있잖아. 맞나요? 그럼 뭐요? A 합 B 확률은요, 자, 전 사건의 모든 경우의 수분의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였죠. 맞나요? 그럼 뭐죠? NS분의, 그쵸? A 합집합 B 원소 개수 뭐예요? A 원소의 개수를 먼저 세겠죠? 그 다음에 뭘? B 개수를 세겠죠? 더하겠죠? 위로니 훗 잠시만요. 세겠죠? 안 나옵니다. 아이고 안 나옵니다. 으짜 교체 세겠죠? 맞나요? 근데 교집합이 2번 세제잖아. 한 번을 빼야 되겠죠? 맞나요? 우리 집합 복습하는 겁니다. 자, NA에서 MB를 더했잖아. 교집합이 2번 더해졌어. 한 번 뺀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확률의 뜻에 따라서 NS분의 NA가 뭐죠? PA죠. 플러스 NS분의 NB가 뭐죠?
PB고요. 맞나요? NS분의 NA교비를요, 우리가 PA교비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것이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A 합집합 P 확률은요, PA 플러스 PB에서 PA교비를 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보세요. 특히, especially, 특히.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배반 뜻이 뭐였나요? 배반. 배반이 뭐였죠? 배반 사건이? 뭐 배신하는 겁니까? 요거 내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뒷단원에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를 배울 때쯤 되면요. 여러분들 배반 사건이 뭔지 잘 모릅니다. 5명한테 물어보면요. 2명 정도는 모릅니다. 알았죠? 배반 사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뭐? 교집합의 확률이 0인 사건이죠.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알았죠? 두 사건 A와 B가 있으면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렇죠? 교집합이 없으면 이것이 0이라고요. PA교비가 0이라고요. 그럼 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A 합집합 B 확률은요. 그냥 단순하게 PA 플러스 PB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교과서 서술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상당히 짧고 쉬워요. 아주 낯설지 않은 그런 낯익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쪽에 박스에서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한번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예제가 뭐 상자가 있네요. 상자에서 공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여기서 공을 꺼낸답니다. 근데 어쩌구 또는 어쩌구일 확률을 어쩌구 또는 어쩌구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예제 1번. 상자가 있죠. 상자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그릴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이 약간 수업을 조금 여유롭게 가고 싶어서 상자가 있죠. 공이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어. 98, 99, 100까지 있다고. 모두 공 몇 개 있어? 100개 있잖아. 그죠? 여기서 한 개 꺼내요. 한 개 꺼낸다는 걸 추출이라 합니다. 추출. 알았죠? 오케이. 추출. 꺼낸다. 추출할 때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4의 배수 또는 자, 6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냥 확률이라 쓸게요. 됐나요? 자, 4의 배수가 있죠. 사건 한 개가 있어. 또는 6의 배수 사건 또 하나가 있죠. 4의 배수를 사건 A라고 하고 6의 배수를 사건 B라고 하면 편하겠죠. 맞나요? A 또는 B니까 뭡니까? A, B의 무슨 집합? 역시 합집합 구하는 거니까 오늘 배우는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덧셈 정리는 방금 뭐라고요? 그냥 PA에서 PB를 더하고요. 교집합 하나 빼는 거죠. N이 아니고요. PA교 B 빼는 겁니다. 전체, 자, 100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100가지 맞죠? 자, 사건 A가 4의 배수죠. 4의 배수가 몇 개 있니? 1부터 100개. 모두 100에서 4배수가 25개 있잖아. 그죠? 100 나누기 4니까 25가 되겠죠. 플러스 6의 배수 몇 개 있죠? 6, 1은 6. 6, 6에 36. 16개 들어있죠. 근데 자, 세 보니까 두 번 세지는 게 누구? 4와 6의 공배수가 두 번 세지고 있죠. 4와 6의 공배수가 누구 배수겠어?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죠. 자, 1부터 100까지 해서 12 나눠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12 곱하기 8이죠, 8.
8개 나오죠. 맞나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계산은 금방 나와요. 100분의 얼마죠? 100분의 33. 됐어요. 교과서 풀이에서는 그냥 다 분리했어요. 100분의 26 플러스 100분의 10, 100분의 25 플러스 100분의 16 빼기 100분의 8이라서 그런데 어차피 그냥 통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100을 한 번만 썼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쵸? 자, 예제에 따른 문제가 딱 3문제가 있군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한 장 반, 한 딱 2장밖에 안 됩니다. 문제 1번. 어느 고등학교겠어요? 고등학교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직업체험을 한대요. 엔지니어 체험이 있고요. 작가 체험이 있죠. 그쵸? 거의 뭐 엔지니어와 작가니까 엔지니어는 거의 이공계, 그쵸? 공대 쪽 같고 작가는 좀 문학 쪽이니까 국문, 문 쪽, 인문계 쪽 그런 것 같아요. 자, 모집을 합니다. 유란의 학급 있죠? 모두 30명입니다. 맞나요? 30명 중에서 엔지니어 체험에 13명 있고요. 작가 체험에 10명이 신청했습니다. 두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신청한 학생이 5명이죠. 자, 문제. 자, 이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요. 30명 중 한 명 뽑는데요. 자, 이때 엔지니어 체험 또는 작가 체험을 신청한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라. 맞나요? 자, 그러면 전체 사건이 뭐죠? 전 사건이 30명 중 하나를 뽑는 거죠. 그쵸? 전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선생님은 30이라 할게요. 우리 전 사건을 S라고 했잖아요. S. 그쵸?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를요. NG라 할게요. NG. 사건 A라 할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작가 체험을 사건 B라고 할게요. 알았지? 그러면, 자, 지금 엔지니어 체험이 13명이죠? 자, 알았을까요? NA가 13명이죠. 자, 작가 체험이 5명이래요. 조금 작가 쪽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자, 아닙니다. 13명이고요. 작가 체험 10명입니다. 인기가 없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두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5명이죠. 이게 뭐죠? 모두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5명이죠. 자, 문제가 뭡니까? 자, 엔지니어 체험 또는 그쵸? 작가 체험을 선택한 학생이 뽑힐 확률이죠. 그건 뭐야? 확률인데 또는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NS분의 N, A, 다시 한번. NS분의 NA 플러스 MB에서 N, A 교 B를 뺀다고요. 배운 그대로 하면 돼요. 자, 30명 중 1명 뽑았죠? 얼마? 30가지. NA가 뭡니까? 13가지, NB가 10가지, 교집합 5가지. 어렵지 않죠? 30분의, 자, 23 빼기 5가 얼마죠? 30분의 18이죠. 그쵸? 30분의 18이니까 얼마니? 15분의 9가 되나요? 그닥 15분의 9니까 얼마입니까? 약분을 좀 한 번에 합시다. 6, 5, 30, 6, 3, 18,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자, 이상 교과서 문제 1번이었습니다. 상당히 쉽죠? 여러분들 쉽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좀 이따 잔소리 한번 더 할 텐데요. 2번 끝나고 그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좀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2번까지 풀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죠. 자, 문제 2번 줄 하나 긋고요. 자, 어떤 학생이 책장에 있는 책들의 제목을 조사를 했대요.
책 제목이 있겠죠. 맞나요? 근데 한글이 포함된 책은 전체 2분의 1. 그쵸? 그냥 한글이라 쓸게요.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영어가 포함된 책은요. 책 제목 중에서 영어가 포함된 책은요. 전체 7분의 3이래요. 영어를요. 7분의 3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글과 영어. 자, 그러면 자, 한글이 포함된 책의 집합을 사건 A, 그 다음에 영어가 포함된 책의 집합을 자, 사건 B라고 할게요. 자,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한글과 영어가 모두 포함됐다 그랬으니까 모두니까 뭡니까? 모두니까 교집합이겠죠. 맞나요? 다시 한번 쓸게요. 선생님이 그냥 PA가 2분의 1이고요. PB가 7분의 3인 거잖아. 그죠? 모두니까 교집합이라고. 자, PA 교집합이죠? 요게 얼마라고요? 요게 14분의 지금 3입니다. 글씨 보이나요? 그쵸? 자, 문제. 이 책장에서 임의로 한 권을 택했을 때 책 제목에 영어 또는 한글이 포함된 책을 택할 확률을 구하라. 영어 또는 한글이에요. 무슨 집합이겠어? 합집합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A 합집합 B의 확률 구하면 됩니다. PA 플러스 자 PB에서 PA 교 B를 빼면 되겠습니다. PA가 2분의 1이죠. PB가 7분의 3이고요. PA 교 B가 14분의 3이니까 통분되나요? 14분의 7 플러스 6 빼기 3이기 때문에 14분의 얼마니? 10이니? 그럼 7분의 5가 되나요? 상당히 쉽죠? 교과서는 쉬워서 참 좋아요. 왜냐면 문제 풀기 급급하지 않고요. 쉬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잖아. 그죠? 모든 시험 대비는 항상 교과서를 출발로 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문제 3번. 자, 보겠습니다. 3번. 카드가 모두 몇 장? 13장이에요. 13장에서 지금 2장을 뽑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 그림이 있죠?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흑백으로 지금 출력을 좀 해서. 지금 뭐, A가 있죠? A가 있고요. 선생님이 카드를 잘 몰라서 A가 있고요. 2, 3, 4, 5, 6, 7, 8, 9, 10까지 있고요. J, Q, K가 있네요. 그죠? 맞나요?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벳과 숫자로 좀 구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알파벳부터 볼게요. 알파벳 카드가 A가 있고요. 그쵸? 여러분들 다 책이 있기 때문에 책이 없는 분들도요. 어차피 문제 구도가 똑같으니까 설명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A가 있고요. J가 있고 Q가 있고 K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알파벳에 쓰여 있는 카드가 있다고요. 알았죠? 카드. 트럼프? 트럼프라고 그러나요? 카드. 그 다음에 지금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2, 3, 4, 5, 6, 7 다 써야 되나? 8, 9, 10까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4개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습니다. 모두 13개야. 알았죠? 알파벳 4개, 그 다음에 숫자 9개라서 모두 13개입니다. 맞나요? 자, 2장을 뽑습니다. 여기서 2장을 뽑아요. 여기서 2장을 뽑습니다. 2장 뽑기. 조건이 뭔가요? 2장 모두 알파벳이 적혀 있는 카드를 뽑을 확률, 또는 2장 모두 숫자가 적혀 있을 확률. 다시 한번. 뽑을 때, 임의로 2장을 뽑을 때 2장 모두 숫자가 적혀 있거나
두 장 모두 알파벳이 적혀 있을 확률을 구하라. 맞나요? 오케이. 자, 모두 숫자이거나 또는 모두 뭐죠? 알파벳. 그쵸? 모두 숫자가 두 개 나오는 걸요. 사건 A라고 하면 되겠죠. 모두 알파벳이 사건 B고 당연히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이죠. 그쵸? 상당히 딱 끼워 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A 합집합 B 확률이죠? 맞나요? 자, PA 플러스 PB에서 PA 교비를 빼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몇 장입니까? 13장이야? 그래서 몇 장 뽑아? 2장 뽑죠.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뭐가 되겠죠? 13C2가 되겠습니다. 조합이겠죠? 그쵸? 서로 다른 13장에서 2장을 뽑는 경우의 수 13C2죠. 맞나요? 자, 모두 숫자만 둘을 뽑아요. 뭡니까? 숫자 9개잖아. 9개 중에서만 2개를 뽑아. 또는 모두 알파벳을 뽑아요. 그쵸? 알파벳 4장 중에서 2장 뽑아. 교집합은 없겠죠? 교집합이 없잖아. 야, 모두 숫자이면서 동시에 모두 알파벳인 게 있을까? 없잖아. 지금 보니까 숫자만 있거나 알파벳만 있어. 그쵸? 교집합은 없습니다. 얘는 사라지게 되겠어요. 얘만 처리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13C가 뭐죠? 2팩분의 13P이니까 13 곱하기 6인가? 맞죠? 9C가 얼마죠? 9, 4, 36이죠? 플러스 4C가 얼마죠? 4C가 6이죠. 맞나요? 약분을 먼저 하시면요. 쌤이 좀 풀어봤는데 뭐 계산은 금방 되겠죠. 13 곱하기 6분의 36 플러스 6이라서 미리 풀어보니까 뭐 약분해서 13분의 7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이상 아주 기본적인 확률의 덧셈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가 있냐면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사건. 우리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여사건이라고 하는 걸 좀 알 거야. 여사건. 아니면 집합을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고 하면 여사건과 비슷하게 여집합이라고 알죠. 여집합. 여사건의 확률은요.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오늘 확률의 덧셈 정리의 마지막 개념이죠. 여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가? 여사건의 확률. 느낌표. 오케이. 맞습니까? 자, 전사건 S가 있고요. 여기에 사건 A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A 바깥에 뭐가 있지? 여집합, A 여집합, A 컴플리먼트가 있겠죠. 맞나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A 여집합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쵸? 그럼 뭡니까? 전체 전사건의 확률에서 뭔가요? A 확률을 뺀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 보세요. A가 아닌 것, A 바깥의 사건이기 때문에 전 사건의 확률에서 A 확률을 쏙 빼면 되잖아. 이 빗금친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전 사건의 확률은 항상 얼마죠? 1이잖아. 맞아요? 전 사건의 확률은 항상 1이거든요. 맞나요? 어차피 액션을 취하면 어차피 전체 사건에서 아무거나 나오잖아. 사건이 그죠? 확률이 100%입니다. 1이고요. 1 빼기 PA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알았죠? 여사건.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언제 쓸지 볼게요. 여사건이 언제 쓰이냐면 알겠지만 직접 사건 A를 구하기 힘들 때 또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때 여사건을 많이 씁니다. 그 예제 풀기 전에요. 예를 한 개 들게요. 쌤이. 가장 좋은 예가 어떤 거였죠?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져. 시끄러워. 던졌어. 알았죠? 던졌어. 던졌는데, 그쵸? 아니, 자,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맞나요? 그럼 뭐죠? 방법 1은 1 갑니다. 확률은 서로 다른 주사위 던졌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죠? 주사위 2개 있어. 팅팅 6 곱하기 6이죠. 맞나요? 네, 서로 다른 눈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는요, 1, 2, 3, 4, 5, 6 중에서 다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사위는 뭡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온 그 한 가지를 제외를 해야 되겠죠. 5가지라서 얼마? 약분하니까 6분의 5인데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여사건을 이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여사건을 한번 이용합시다. 자, 확률은요. 전체 확률의 총합 1, 전 사건의 확률 1에서요. 뭘 뺄 거냐면 두 눈이 서로 같을 확률을 빼면 되잖아. 아니, 봐봐. 두 눈이 다르다의 여사건은 뭐겠어? 두 눈이 서로 같다는 거 아니겠어?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 곱하기 6분의 얘들아, 두 눈이 모두 같대. 그거 어떻게 해? 11, 22, 33, 44, 55, 66 6가지밖에 없잖아. 되게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요. 알았죠? 1 빼기 6분의 1이니까 역시 6분의 5 답은 똑같아요. 맞나요? 이런 식이 바로 여사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예제 2번을 통해서 보시고요. 뭐 4번, 5번도 상당히 뭐 뻔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이 자리가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남자 피아니스트가 4명 있고요. 여자 피아니스트가 3명 있죠.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이에요. 자, 남자 뭐라고요? 기억 상실증. 남자 4명 있죠. 여자가 3명 있어요. 자, 여기서 자, 2명을 뭐래요? 2명을 지금 뽑아서 이중주를 한대. 이중주. 맞나요? 이중주란 게 뭐 2명이 한꺼번에 피아노를 친다는 얘기겠죠? 저는 피아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 문제. 적어도 맞죠? 한 명의 남자 피아니스트가, 그쵸? 뽑힐 확률 구하래요. 됐나요? 글씨 왜 이러니? 글씨가 이상하죠? 이해하십시오.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뽑힐 확률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적어도 하나 이런 말 나오면 다 여사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맥락을 좀 볼까요?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런 게 다 중학교 때 다 나왔던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기억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맥락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적어도 한 명은 누가 있어야 돼? 남자가 있는 거죠. 맞나? 오케이. 남자가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있어야 돼. 맞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즉, 모두 여자인 경우는 곤란해. 그러면 남자가 소외를 받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뭘 뺍니까? 그래, 곤란한 경우. 모두, 2명 모두 여자인 확률을 빼면 되겠죠. 왜? 이런 경우만은 막아줘야 돼.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맞니?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전체에서 2명 뽑는 모든 경우의 수 7C2가 되겠죠. 그 중에서 모두 여자야. 여자만 2명 뽑아봅시다. 여자만 2명을 뽑아요. 3C2가 되겠죠. 얘를 빼면 돼요. 이 사태만은 우리가 발생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빼야 된다고. 기억나죠? 맞나요? 1 빼기 얼마죠? 2팩분의 7P이고요. 2팩분의 3P죠. 우리 조합은 다 알고 있죠. 조합과 순열은 다 안다는 전제를 깔고 가잖아. 원래 수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앞단어는 다 알고 가야 뒤를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선생님은 준비학습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오프라인에서 가르칠 때요. 우리 뭐죠? 이렇게 확률을 공부하기 전에 중학교 확률만 한 100문제 풀게 합니다. 먼저. 왜? 감각을 익히라고.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감각을 다시 한번 획득을 하고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하라고요. 그만큼 좀 준비학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알았죠? 7C가 2팩분의 7P이고요. 3C가 2팩분의 지금 3P니까 7, 3, 21분의 3이 되겠죠. 1 빼기 7분의 1이므로 7분의 6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그 선배들이 지나간 모습을 기억하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제 4번과 5번 남았습니다. 문제 4번하고 5번. 자,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이죠. 자, 보입니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정을 나타내는 그림말 5개와 사물을 나타내는 그림말 3개 있습니다. 표정이 웃고, 울고, 화나고, 한숨을 냈고, 하나가 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웃고, 울고, 화나고, 한숨을 쉬고, 놀라는 표정 5가지가 있어요. 그죠? 일단 표정이요. 5가지가 있어요. 표정. 그 다음에 사물을 나타내는 그림말 3개 있습니다. 사물. 그림 보니까 컴퓨터가 하나 있네요. 컴퓨터.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이 있습니다. 사물 3가지가 있어요. 표정 5가지가 있고요. 사물 3가지죠. 모두 다 다른 겁니다. 총 8가지가 있네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낸대요. 이 중에서 임의로, 자, 2개를 꺼내서, 사용해서 전화 문자를 보냅니다.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또는 스티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그죠? 메신저를 보낼 때 이런 걸 이용하죠. 이런 그림들을. 자,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전송을 하죠. 자, 문제가 표정을 나타내는 그림말이 적어도 1개 사용될 확률이죠. 맞니? 표정이 적어도 1개 사용될 확률 구하는 겁니다. 누가 적어도? 표정이 적어도. 맞죠? 그럼 확률 구하려면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죠? 이거 여사건이 뭔가요? 표정이 적어도 1개 사용된다. 반대 사건이 뭡니까? 2개 모두 뭐다? 사물인 확률을 빼면 되겠죠. 맞나요? 여사건. 2개 모두, 그쵸? 사물인 확률을 뺀다고요. 맞나요? 어렵지 않죠? 전체 뭡니까? 8가지야.
8개에서 2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쵸? 2개 모두 사물일 확률. 자, 사물이 3가지인가요? 3가지 중에서 2개를 뽑는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1 빼기, 자, 8C2가 얼마입니까? 4, 7에 28, 3, 이렇게. 28분의 25가 되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5번. 아주 중학교 틱한 그런 문제죠.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쉬운 것만 다루진 않아요. 근데 항상 모든 문제, 모든 공부의 출발은 교과서로 하자. 이것이, 정말 십몇 년간, 거의 20년간 변함없는 주장입니다. 문제 5번.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그려줄까요? 그림이 있습니다. 6명 가족이 있어. 6명. 그쵸? 하나, 둘, 원 테이블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에서 배열이죠. 자, 원 모양의 식탁에 임의로 앉았죠? 순간 뭡니까? 원순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6명이 미끄러워서 지금 글씨가. 원순열이죠. 맞나요? 자, 문제. 부모가 이웃하여 앉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다시 한번. 부모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이웃하는 거 X. 그런 확률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죠? 반대 사건이 뭡니까? 부모가 이웃하는 확률을 빼면 되겠죠. 맞나요? 부모가 이웃하는 확률을 한번 제거합시다. 맞잖아. 아니, 부모가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그 여사건을 빼면 된다고. 부모가 이웃하는 확률을 빼겠습니다. 갑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 서로 다른 6명이 원에서 순서 있게 앉는 경우의 수 원순열 6-1 팩토리얼. 어렵지 않죠? 부모가 이웃한대요. 자, 아빠, 엄마 또는 엄마, 아빠. 그쵸? 이웃하죠. 하나로 간주하죠. 일단 부모 이웃하니까요. 엄마, 아빠가 자리 바꾸는 경우. 자, 이 팩토리얼 한번 해주시고요. 묶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명이 원에서 앉는 거 5-1 팩토리얼.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얘를 뺀다고요. 알았죠? 문제는 이웃하지 않은 확률이니까 전체에서 이웃할 확률을 뺀다고요. 누가? 부모가. 알았죠? 이래서 뭐죠? 그러면 5팩분의 2팩 4팩이니까 그쵸? 1 빼기 5분의 2인가요? 답은 5분의 3 되겠습니다. 자,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밑에 뭐가 있습니까? 확인하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보는 거 확인하기. 자, 해프닝을 또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줄게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러 학원에 올 때마다 자기가 보는 수학 문제집이 바뀌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집. 모의고사, 모음집 그런 거 있죠? 무슨 스토리, 그쵸? 그쵸? 있죠? 맨날 바뀌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생님을 볼 때마다 책을 한 권씩 다 푼다는 얘기죠. 정말 성실한 친구입니다. 겉보기에는. 왜냐? 올 때마다 책이 바뀐다니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책 이외에 혼자 개인적으로 보는 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신기했어요. 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시험을 잘 못 봅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와. 그래서 한번 내가 그 친구를 불러서 책을 한번 검사해 봤어. 개인적으로 푸는 책이 있죠. 근데 보니까
앞에 개념과 쉬운 문제 있죠. 모의고사 모음집이라고 한다면 앞에 개념이 좀 있고 2점, 3점이 전혀 안 풀려 있어요. 4점짜리만 풀고 있어. 그리고 다 풀었대. 교과서 절대 안 봅니다. 왜? 교과서는 쉽다고 한대요. 쉽대요. 막상 학교 시험에 교과서 이런 확인하기 있죠. 구석구석에 이런 게 좀 이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교과서에 이런 확인하기 같은 문제를 냈어. 학교 시험에 나왔어. 근데 못 풀었어. 그 친구 잘못된 공부를 한 거죠. 그 친구는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고난도 문제를 많이 못 풀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개념이 안 잡혀 있어.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고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확인하기 그런 의미에서 갑시다. 확인. 1번. 이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한번 나타내는 방법인데 논리적으로 갑니다. 표본 공간 S가 있습니다. 표본 공간이 뭐였죠? 전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 사건 A, B가 있대요. A가 있고요. B가 있죠. 어떤 배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사건 안에 부분 집합으로서 두 사건 A, B가 존재하겠죠. 맞나요? 자, 문제. A도 일어나지 않고요. 사건 B도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써보자. 어렵지 않죠? A가 발생하지 않아. A 여집합이죠. A 컴플리먼트. 자, 그리고 안코가 그리고죠. 안코는 안타와 그리고 합성 아니겠어요? 안코. 저는 국어를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B도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구하라. 얘를 뭐 표현해 보자입니다. 맞죠? 우리 드모르간 법칙 알죠? 맞나? 드모르간 법칙. 일단 집합으로 어디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전혀 A, B와는 관련이 없는 애들이죠. 맞나요? A, B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 자, 드모르간 법칙을 쓸게요. 우리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게 뭐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한다면 A 합집합, B 여집합이죠. 그 확률이죠. 맞나? 뭐야? 여집합의 확률이야. 여사건의 확률이죠. 여사건의 확률이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확률 이래서요. 자, P, A 합 B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쓸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맞나요? 글씨 보이나요? 글씨 보이죠?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상자 안에 12개의 똑같은 모양의 금속 중에서 3개가 불량품이 있대요. 그렇죠? 맞니? 오케이. 불량품이 있습니다. 자, 상자 안에 이 상자를 내가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빨리 풀면 너희들 따라오지만 잘 이렇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자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제품이 있어요. 금속 제품이 공이 있는데 12개입니다. 그런데 3개가 불량품이래. 그러면은 불량품이 3개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불량품의 반대말이 뭐죠? 정상품? 불량품 반대말이 정상이라고 할게요. 몇 개 있어? 9개 있겠죠? 왜? 총 12개니까. 그죠? 오케이. 글씨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2개를 꺼낸대요. 2개를 추출한답니다. 조건이 뭐죠? 적어도 1개의 공이 정상일 확률. 정상 써있네요. 자, 조건이 적어도 1개의 공이 정상. 1개는 정상. 1 확률 구하라. 이것을 확률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맞나요? 재미가 없죠?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적어도 한 개가 정상일 확률이 뭡니까? 어떻게 했어? 1에서 뭐를 뺐죠? 두 개 모두 뭐? 두 개 모두 불량일 확률을 빼면 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맞아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12C가 되고요. 그죠? 맞니? 두 개 모두 불량이야. 불량품 몇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확률이죠? 맞나요? 1 빼기 얼마죠? 자, 보겠습니다. 12C는 뭡니까? 6 곱하기 11이고요. 3C가 3이기 때문에 자, 약분이 되죠. 1 빼기 22분의 1이죠. 계속 부러집니다. 22분의 그러면 21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확률의 덧셈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물론 우리 천재교육 2준열이죠. 2준열 천재교육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로 만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